안녕하세요. 이탐TV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최근에 테슬라 주가가 되게 빠르게 급등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뭐 버림받은 주식처럼 뭐 고점 대비해서 한 80%, 뭐 이 정도, 아니죠, 한 절반 반토막 정도 이상 났었죠. 그래서 떨어져 있다가 지금 주가가 많이 지금 회복되고 있어서 이 시점에 빨리 이제 테슬라가 왜 주가가 오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더 갈 수 있는지, 그리고 테슬라가 속해 있는 자동차 제조 회사들이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빠르게 데이터에 근거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 뭐 엄청 빠르게 지금 반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 이 시점에 133달러까지 이제 빠졌었거든요. 빠졌었는데 지금 빠르게 급등해서 262달러, 그래서 한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 2달 사이에 2배 정도 올랐으니까 뭐 다른 급등주, 우리가 뭐 엔비디아라든 이런 거 못지않는 엄청난 급등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긴 데이터로 보면 2021년도에 한 400달러를 돌파한 이후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고점이 쭉 낮아지고 저점도 계속 낮아지는 이런 흐름을 계속 겪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흰색으로 그은 게 이제 상단에 이렇게 추세선을 하나 그었는데요. 최근에 보면 요런 이제 상단에 이렇게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추세선을 강한 상승세 양봉으로 뚫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좀 상승의 반전들을 지금 꾀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형태들이 계속 갈 수 있을지, 또 이런 것들이 테슬라가 속해 있는 자동차 제조사들, 그리고 전기차 제조사들한테 어떤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빠르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주가 반등 포인트는 그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기존에 최근에 이제 판매량 자체가 빠르게 회복됐다는 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시장에서 관심 가지고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리서치 센터에서 새로운 부분으로 관심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테슬라의 자동차 판매량의 회복뿐만 아니라 이 두 가지를 좀 보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 산업입니다. 그래서 왜 ESS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옛날부터도 계속 큰 산업이 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막 수익성이 엄청나게 좋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AI 반도체라든지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데 전력 수요가 계속 늘면서 이 에너지를 저장해서 하는 이런 전력 수요들이 상당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 테슬라가 사업을 하고 있는 ESS 사업 부분들이 상당히 부각될 수 있다라는 점이 최근에 시장에서 보고 있는 되게 중요한 관점의 변화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휴머노이드 사업입니다. 이렇게 로봇이죠. 그래서 실제로 테슬라 휴머노이드 움직이는 거 보셨을 텐데, TV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노동시장들이 좀 긴축되고 있고 인건비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상당히 많이 대체될 가능성이 있고, 향후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테슬라의 또 다른 이제 자동차만 파는 것이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 그러니까 로봇 시장의 성장에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 이 두 부분이 향후에 테슬라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점들이 다시 한번 이제 성장주로서 테슬라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그런 포인트 변화들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좀 기업들을 빠르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 진단 점수를 보면요, 100점 만점 57점인데 사실 미래 성장성 점수가 5점으로 굉장히 낮은 것 빼고는 나머지 부분에서는 수익성이라든지 안정성이라든지 뭐 독점력이라 이런 데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장성 부분 때문에 계속 주가가 안 나왔었는데, 이 성장성의 점수를 회복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고 시장에서 그 부분에 반응하고 있다라는 변화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보면 이제 이 빨간색이 이제 실제 주가고, 이 음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적정 주가가 이제 있는 그 밴드라고 하는 범위인데, 이 빨간색 주가가 보면 130달러까지 때 떨어졌을 때 이미 매우 저평가도 뚫고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빠져 있다가 지금 주가가 급등하면서 이제서야 저평가와 적정가 사이에까지 지금 회복되어 있는 상태지, 아직까지 주가가 많이 올라서 고평가라든지 이런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히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믿고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판단이 선다면 아직까지 주가의 상승세는 더 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진단 점수들, 그 다음에 이런 밸류에이션들은 여러분들 초이스탁, 미국 주식 전문 사이트 초이스탁에 들어오셔서 검색하시면
전 종목 다 무료로 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진단 점수, 미래 성장성이 바뀌는지, 그 다음에 성장성에 포함되어 있는 내년도, 내후년도 뭐 매출액, 그 다음에 주당 순위, 컨센서스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런 데이터들을 눈으로 좀 보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테슬라 예상 실적을 좀 살펴드릴 텐데, 이 부분이 이제 아까 앞에 성장성이 낮게 나온 부분들이 회복될 것이냐, 이 부분을 보는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자, 매출액을 보면 이제 올해는 성장률이 2% 정도 높아져요. 그래서 요게 이제 과거에 대비 성장률이 엄청나게 높다, 성장률이 멈추면서 주가가 이제 대폭락을 하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2025년도에 보면 매출액이 18%, 2026년도에 보면 17% 정도 성장할 걸로 예상이 돼서 다시 한번 두 자릿수 중반 이후에 빠른 성장세가 회복되는 데다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 그러니까 자동차 성장 시장의 판매량 회복뿐만 아니라 휴머노이드라든지 그 다음에 ESS,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부분들이 성장이 좀 보태졌을 경우에는 네, 여기 있는 성장률을 더 넘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는 요 성장률이 상당히 높이 회복되는 요 포인트들이 이제 점점 시장에서도 주목하면서 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2% 성장하고 주당 순이익이 반토막 나는 이 부분에 대한 주가 하락 반영은 이미 끝났다고 보여지고요. 그 뒤에 이제 성장세가 회복되는 이 포인트들이 어떻게 시장에서 반응하고 받아들여지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당 순이익도 올해는 이제 50% 정도 하락하지만 내년에는 44% 성장, 2026년도에는 36% 성장해서 2023년도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그 정도의 이익, 거기가 비슷한 수준까지 회복이 되면서 빠르게 테슬라의 실적들이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성장성 회복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로 보시고 이 데이터들도 저희가 초이스탁에서 무료로 전부 다 제공하고 있어요. 전 종목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꼭 보시고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이제 테슬라의 AI 매매 시로를 보면 이 초이스탁의 자료인데요. 지금 최근에 여기 매수 신호가 나와서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하는데 급등하기 전에 요때 지금 매수 신호가 포착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요 시점 이후에 지금 약 40% 정도가 급등하면서 전체적인 누적 수익률 같은 경우에도 매매 신호에 따른 누적 수익률도 이제 플러스로 이제 전환을 했습니다. 과거에 이제 이 매매 신호들 최근 6개월 동안의 데이터를 보면 저희가 이 차트에 다 찍어 드리는데 요때 이제 매도 신호가 1월 초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올해 1월 초에 약 200, 한 2, 30달러 정도에 나왔고 그때부터 130달러까지 떨어지는 동안 이 종목은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지만 얘는 매매 신호를 내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고 있지 마세요. 그냥 기다리세요. 이런 거죠. 우리가 보통 싸다 그러면 산 다음에 주가가 계속 떨어질 때까지 갖고 있다 보면 상당히 괴로울 수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기회비용, 다른 종목을 살 수도 있는데 이 종목이 물려있는 이런 기회비용들을 상당히 줄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매매 신호들을 참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는 손실 방어도 충분히, 기능으로 충분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매매 신호를 초이스탁에서 잘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박스권이라고 하는데 보면 이 박스권에도 보면 매수, 매도 두 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의 매매가 있었던 거죠. 한 번 사고 한 번 팔고 한 번 사고 한 번 팔았는데 이런 바닥권이라고 하는 게 기업이 어느 정도 분석 진단 점수가 높은 편인데 밸류에이션이 매우 저평가 상태에서 이런 박스권에 매매 신호가 계속 나오면 신호가 어느 한쪽으로 튀기 위한 변화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시장에 영향을 많이 안 받았다고 하면 매수가 생겼다면 여기서 이렇게 갈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렇게 갈지 이거는 사실은 시장 때문에 시장을 전부 다 예측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여기 마지막에 아마 이렇게 계속 갔다 하더라도 매도가 이렇게 반복이 됐을 거예요. 근데 얘는 마지막에 매수가 또 나왔고 그 다음에 다행히 매수 신호 이후에 급등하면서 이 매수 신호가 거의 그냥 현재 보유 신호로 그대로 유지되고 가고 있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어떤 타이밍을 좀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데이터로 볼 수 있는 매매 신호 의견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러면 테슬라를 제외하고 나머지 자동차 종목들 경쟁사라고 할 만한 기업들을 제가 좀 정리해 봤는데요. 그래서 테슬라 말고도 포드, 제너럴 모터스 이건 전통적인 자동차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럭셔리 자동차, 페라리, 그 다음에 나머지 또 얘네들은 이제 전기차 이제 후발주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리오토, 니오, 리비안, 루시드, 그 다음에 폴스타 이런 애들인데 그런 애들은 보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자동차 업종들의 지금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좀 보시면 좋겠는데, 일단은 종합 점수, 이게 진단 점수고 기업의 매력도고 기업의 분석, 그러니까 이 기업이 좋은 기업인지를 보는 점수예요. 100점 만점에. 그래서 1등은 보면 페라리가 1등이에요. 페라리가 1등이고, 그 다음이 지금 제너럴 모터스와 테슬라가 57점, 57.8점 비슷한데, 향후의 성장성인 측면에서 보면 제너럴 모터스보다는 테슬라가 훨씬 높아요. 그래서 57점이지만 향후 올해 연말 정도 되면 이 점수가 성장성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아마도 60점대 중반에서 70점을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여기에서는 1등 아니면 2등 정도로 다시 한번 이 점수를 차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은 보면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에서 적정가 사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비싼 가격은 아니고 매매 신호가 보유 신호가 나와 있고, 그래서 187달러의 매수 신호가 나와서 현재 262달러인데 여전히 보유 신호를 지금 보이고 있고요. 포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44점이고 매우 저평가하고 저평가 사이에, 얘도 이제 싸긴 싸요. 싸긴 싼데 12.54달러의 매수 신호가 나와서 현재 보유 중이고, 제너럴 모터스도 역시 마찬가지 매우 저평가에서 저평가 사이인데 포드랑 제너럴 모터스는 둘 다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이걸 두 개 다 사고 이거 필요 없어요. 어차피 자동차 제조사에서는 한 개 내지는 두 개를 골라야 되는데, 그렇죠? 만약에 자동차를 산다 그러면 그 중에 가장 베스트가 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사시는 게 좋겠죠. 그럼 일단은 종합 점수가 높고 밸류에이션도 괜찮고 매매 신호 좋은 이런 형태의 조건들을 다 만족하는 기업들을 찾으시면 좋아요. 페라리는 이제 76점이라서 제일 좋은데 현재 밸류에이션도 저평가에서 적정가 사이고 매매 신호도 보유니까 현재 점수와 이 밸류에이션으로만 보면 테슬라와 함께 페라리 이 두 종목이 자동차 업종에서는 현재 뭐 앞으로 주가가 이 자동차 업종들이 좀 더 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 두 종목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리오토, 니오, 리비안, 루시드가 있는데 여기서 종합 점수를 보면 리오토는 그래도 54점이에요. 그러면 낮은 점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리오토 정도까지가 여러분들이 자동차 기업에 전기차에 투자할 때 그래도 뭐 시장에서 뭐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현재로서 볼 수 있는 정도 수준일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뭐 니오라든지 뭐 리비안이라든지 루시드는 아직도 갈 길이 상당히 먼 상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테슬라만 하더라도 지금은 마진 압박을 받아가면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니오나 리비안이나 루시드는 아직까지도 사이즈를 엄청나게 키워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이즈를 키워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인데 마진이 계속 압박받다 보니까 원래 이 회사가 계획을 했던 이 정도를 팔면 수익성이, 그러니까 뭐죠, 손익분기가 맞겠다라는 포인트들이 훨씬 더 많은 수량을 팔아야 되는 쪽으로 아마 들어가게 돼서 자동차, 이 전기차 쪽 시장에서는 상당히 무한 경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뒤에 후발주자들은 뭐 주가의 변동성은 심할 수 있겠죠. 막 이렇게 하면 막 급등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에 기반한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이왕이면 뭐 리오토 이상의 기업들에 투자하시는 게 좋고, 현재로 뭐 점수로만 봐도 리오토보다는 테슬라가 상대적으로 훨씬 더 안정적이면서도 주가 상승률이 훨씬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종합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페라리하고 제가 리오토 두 개만 하나 뭐 마지막으로 한번 짧게 이제 이 회사의 향후 실적과 관련된 부분만 짚어드릴게요. 페라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EPS가 상당히 많이 오르면서 주가가 여기 박스권에 있다가 2022년도에 있다가 2022년 3년도에 보면 주가가 상당히 빠르게 많이 올랐죠. 이때 주가가 페라리 주가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지금 최근 한 6개월 정도는 거의 멈춰 있는 거거든요. 오른쪽에도 보면 지금 한 이렇게 쫙 멈춰 있는 상태잖아요. 매수 매도가 계속 나오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박스권이 그냥 그대로 있는, 아까 테슬라하고 마찬가지 박스권이 그대로 있고, 이 회사도 역시 박스권을 상단으로 돌파하기 시작하면 상당히 주가가 더 잘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박스권에 갇혀 있는 이런 상태고, 여전히 매수 신호가 나와 있는데 언제든지 다시 또 매도로 전환할 수 있는 박스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기업이 성장성은 여전히 있다, 이렇게 보면 좋겠고요. 리오토 같은 경우에는 뭐 전기차들 아까 앞에 테슬라도 마찬가지지만 EPS 자체가 이렇게 꺾이다 보니까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주가가 뭐 한 4, 50달러 정도 수준에서 뭐 여기 보면 거의 한 20달러까지 떨어졌으니까 반토막 이상 주가가 이제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요 시점에서 이제 다시 주가가 오르려면 이 EPS를 타고 올라야 되는데, 다행히 리오토는 매출액이나 EPS가 성장하는 걸로 어느 정도 숫자가 잡혀요. 그 밑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폴스타나 이런 데들 마찬가지지만 회사의 컨센서스나 예상치는 있는데
신뢰성이 상당히 좀 낮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거에 비하면 계속 이제 시간이 지날 때마다 예상치가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리오토의 신호를 보면 요때 그 매수 신호가 한번 나오고 매도 신호 나와가지고 사실상 뭐 큰 이익은 아닌 상태에서 끝나버렸고 20달러 이제 한죠 35달러 정도의 매도가 됐고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 20달러니까 이때까지 그러니까 주가의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얘는 그 뭐죠? 어떤 수급 구조가 맞지 않으면 매민 신호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요때부터 요때까지 만약 갖고 있었다 그러면 35달러에서 20달러 때까지 거의 뭐 한 15달러가 빠지는 거니까 거의 한 40% 주가 손실이 나는 거를 그대로 견뎌야 되는 이런 형태들이 있지만 이런 매매 신호들을 잘 참고하시면 내가 팔고 다른 종목을 그동안 사서 수익을 반대로 낼 수도 있고 이 종목을 마이너스 40% 손실을 볼 때까지 속을 끓이지 않아도 된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데이터들을 잘 좀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편안하면서도 편리하게 투자하실 수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이 초이스탁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서비스 신청하셔가지고 꼭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